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또 배우는지 그 핵심 원리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신경세포들이 서로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지 그리고 또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 복잡하게 얽힌 뇌 속 신경망,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놀라운 적응 능력, 그러니까 가소성이라고 부르는 거요. 거기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배우고 또 기억하는지 그 비밀을 좀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아주 기본적인 원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신경세포, 그러니까 뉴런이라고 하죠. 이게 축삭돌기라는 긴 팔 같은 걸 통해서 전기신호, 활동 전위를 보낸다고요. 자리에서도 이걸 거의 전선이나 정보고속도로에 비유했던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 위를 정보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리게 하려고 미엘린, 우리말로는 수초라고 하는 절연체가 그 축삭을 이렇게 감싸고 있죠. 중추신경계에서는 희소돌기 악교세포가, 또 말초신경계에서는 슈반세포라는 것들이 이 역할을 하는데요. 이 덕분에 신호가 중간중간 이렇게 점프하듯이 그걸 도약전도라고 부르는데 아주 빠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선 피복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 축삭 끝까지 도달한 전기 신호는 시냅스라는 아주 작은 틈에서 이번 화학 물질, 즉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시킨다고요. 잔료에 예시로 나온 것처럼 흥분성인 글루탐산이나 억제성인 가바 같은 것들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다음 신경세포에 있는 수용체라는 곳에 딱 결합을 하면 거기서 다시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 보면 전기에서 화학으로 그리고 다시 전기로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정보 전달 방식인 셈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기억할 때 바로 이 시냅스 연결 자체가 변한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뇌 가소성 맞죠? 맞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특정 시냅스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좀 강하게 활성화되면 그 연결 효율이 점점 좋아지는 현상. 이걸 장기 강화 작용, 영어로는 LTP라고 부릅니다. 그 에릭 캔들이 노벨상을 받은 연구가 바로 이 현상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밝혔고요. 여러분 자료 중 하나는 LTP가 특정 기억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좀 선택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가설도 제시하고 있더군요. 단순히 그 신호 전달 효율만 좋아지는 그런 초기 단계를 넘어서요. 장기적으로는 아예 구조가 바뀐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이는 안테나 같은 새로운 작은 돌기, 스파인이라고 하던데 이게 생겨나거나 수용체 수가 늘어나거나 하는 식으로요. 후기 LTP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변화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잘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특정 자극 패턴에서는 연결이 약해지는 장기 약화작용, LTD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뭐랄까? 불필요한 연결은 좀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LTP와 LTD의 균형이 학습이나 기억 그리고 습관 형성의 핵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왜 새해 다짐 같은 걸 지키기 어려운가 하면 그 기존 습관에 LTD가 잘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새로운 습관에 LTP가 충분히 강해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뇌가 쉴 때 정말 쉬는 걸까? 이런 질문이 나오던데요. 우리가 그냥 멍하니 있을 때 오히려 더 활발해지는 뇌 영역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특별한 과제에 집중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그냥 멍하니 있거나 공상에 잠기거나 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들의 네트워크예요. 주로 자기 성찰, 과거 회상, 미래 계획, 이런 좀 내적인 생각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게 또 알츠하이머병이랑 연관이 있다는 점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그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서 이 DMN 영역의 활동 패턴 변화와 함께 그 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 축적이 좀 일관되게 관찰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맞습니다. 왜 하필 DMN이 알츠하이머 병에 좀 유독 취약한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죠. 여러분 자료들에서. 어쨌든 이 DMN의 존재는 뇌가 단순히 이렇게 스위치를 끄고 쉬는 게 아니라 쉬는 것처럼 보일 때도 능동적으로 뭔가 특히 내적인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유전자가 거의 모든 걸 결정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자료 속 최신 뇌과학 연구들을 보면 환경과 경험의 역할을 훨씬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어떤 경험을 하고 또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뇌의 신경망 자체가
물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이야기한 LTP와 LTD를 통해서 시냅스 연결이 계속해서 재구성되는 겁니다. 스위치를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후성 유전학 연구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뤄졌더라고요. 정말 뇌는 평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정말 놀라운 기관이네요. 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귀한 자료들을 통해서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전기와 화학신호로 소통하는지, 그 방식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바꿔나가면서 배우고 기억하는 뇌의 놀라운 능력, 가소성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과정 아닌가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수많은 시냅스들이 미세하게 변화하면서 방금 우리가 나눈 이 대화 내용을 처리하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뇌 신경망을 의도적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딱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나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뇌를 위한 그런 의식적인 선택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